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뉴스 스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길 바란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약정서가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고지곳대로 들어도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2일부터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옥중 투표가 이루어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스테이션 첫 번째 역으로 출발합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평양역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혁인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이남희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의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한 걸로 추정된다. 우리 군 당국이 그렇게 밝혔는데 안보 이슈가 굉장히 출렁이는 시점에서 발사된 것이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현재 기종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고 고도가 71km, 원래 이제 의도했는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려다가 실제로 실패한 건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네. 그 올라간 다음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궤적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이게 이동식에서 한 건지 지상 발사한 건지도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종인지는 분명치는 않는데요.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스커드 계열의 신형 미사일 것이다. 스커드는 단거리 미사일이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실제적으로 시험 발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 2월에 발사가 있었던 그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지상형 미사일은 북극성 2형이다. 네. 그리고 또 재밌게 나오는 것은 지대함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대함 미사일은 이제까지 북한이 개발은 하고 있다라는 설은 있었지만 확인되어지진 않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오늘 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동해안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 해군과 훈련할 계획이 있는데요. 계속 북한이 이 칼빈슨함에 대해서 수장시키겠다는 위협 섞인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대함 미사일 이번에 보여주면서 무력 시위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고요. 올해 4월 들어서 북한이 세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한 번에는 60km의 정상적인 궤적을 했고 또 한 번은 폭발을 했는데 네. 아마 이 세 가지 미사일이 같은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잇따라 실패하기도 했고 요즘 우리가 안보 그렇죠.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 정세는요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정세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I'll just say that I think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al. It's the worst I've seen. Because PACOM must be ready to fight tonight, I must assume that Kim Jong-un's nuclear claims are true. 네, 지금 한반도 상황 굉장히 최악이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네. 이런 표현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들인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즘에 그 행보를 보면 카터 대통령까지 찾아가가지고 당부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994년에 1차 북핵위기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북한이 NPT 탈퇴하고 미국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주한미국 대사가 자기 가족들을 미국에 돌려보냈다. 네.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찾아와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수시키겠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공격이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사실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같은 민주당이니까 도와준다는 셈치고 가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막 만류했습니다. 근데 네. 카터 대통령이 워낙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가야 된다 그래서 말렸는데도 갔어요. 갔는데 의외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는데 첫날에 북핵 정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엔 대동강변에서 이 보트를 띄워놓고 김일성하고 둘이 뱃놀이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둘째 날엔 그런 선물까지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을 공습할 것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검토 결과는 하면 안 된다로 나왔습니다. 네. 나왔지만 미 행정부로서는 잔뜩 이제 긴장의 수위를 높여서 북한에 굉장한 양보를 얻으려고 하는 보관이 있었는데 카터 때문에 이제 안 됐다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카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금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카터 대통령이 혹시나 또 이 자의적으로 가면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네. 전열이. 그러니까 가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맞아 사전 공격식으로 가지 마십시오. 움직임도 없는데 가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드 배치 분담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카터 대통령한테 이번에는 갈 일이 네.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죠. 그러니까 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nt them to pay.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Japan.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South Korea. We have 20. 자, 이때부터 사실은 분담 비용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어제 로이터하고 네.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면요. 한국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1,3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0여일 만에 그렇죠. 인터뷰인데 로이터 통신 인터뷰인데 40여 분 동안 인터뷰하면서 그 사드 비용 왜 우리 미국이 내느냐 이 얘기를 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돈 낸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 그 전혀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지금 우리 어제 대한민국도 발칵 뒤집혔죠. 네. 팩트 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요. 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한국에 통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데 이거 팩트 체크하면 심각한 둘 중에 하나는 하여튼 이건 하나는 패자가 분명히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부에서는 약정서 있다. 근데 이거 공개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진실 공방 벌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미국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이 얘기했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트럼프 스타일로 돈을 내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극명하고 네. 우리가 전략 자산을 전개하거나 또 사드 같은 거를 보낼 때 이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미군 강하게 또 계속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넌지 알아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혼선이 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드의 운용 비용, 전개 비용을 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미 그 지휘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협정에 보게 되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할 때 부지, 땅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운용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뭐 전기, 수도 이런 것은 우리가 공급을 하되 실제적으로 자기네 무기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네. 무기를 가져오거나 무기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미국이 다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또 이 사드가 들어올 때 공동 실무단이 형성이 돼서 같이 부지도 알아보고 비용도 알아봤는데 그때 3월에 출범하면서 쓴 약정서도 역시 이 소파 규정에 따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 기자들도 어제 다 이제 팩트 파인딩을 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비용이 이 큰 의미에서 서로 분담한다라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군이 분담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근데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어딨냐면은 네.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이 시대를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하고 비공식 정상회 나오면서 내 10분 동안 시진핑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더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이건 완전히 제3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해명이 된 바도 없고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근데 네. 우리 정부는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저렇게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시리아 공습하고 시진핑을 겁주고 그 시진핑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막 압박하고 그래서 협상력을 최고로 올린 다음에 자기가 원할 건 얻어가고 아베도 뭐 방위비 분담금 100% 올린다 뭐 무역협정 폐기한다 뭐 해가지고 하다가 아베를 또 굴복시켜 놓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제 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 합의를 정면으로 이거 부인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FTA 이거는 아주 하러블 끔찍한 협정이다.
그 동맹한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예. 이것도 뭐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트럼프가 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그 동맹과의 인연을 막 이렇게 뭉그러뜨리면서까지 우리 이익을 보호하는구나 용감한 사람이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인류 사회나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가볍게 행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네. 정말. 근데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백악관에서는 나중에 얘기하자, 추후 이야기하자라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아주 그 공약들 했는데 특히 뭐 멕시코와 장벽을 설치하겠다, 나프타를 없애겠다, 뭐 한미 FTA를 하겠다, 뭐 등등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협상수를 보면 네. 일단 처음에 상당히 세게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프타를 없애겠다 네. 이래놓고 지금은 또 나프타 재협상을 하고 있어요.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의 협상 자체를 보면 이게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최고도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백악관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들어설 수 있는 한국 신정부에서 협상을 진행할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도의 어떤 협상력을 높여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FTA라든 이런 것들을 좀 양보받기 위한 저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본다면 이걸 우리가 안다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도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말에 입리할 게 아니라 정말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예.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고 특히 우리가 한미 FTA를 상정해 봤을 때 그때 FTA가 협상하고 난 다음에 재협상 과정을 막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뭐가 해놨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촛불 집회가 또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상정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TV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겉으로 드러난 발언만 보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협상 전술의 그렇죠. 의도나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날 미국 전직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실제 사드를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다른 결의 네. 그런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이현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드가 한 부대가 배치가 됐는데 추가로 한국한테 더 사라고 할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를 보게 되면 당초 사드를 한 7포대 정도를 생산을 하려다가 지금 한 6개 정도가 생산이 돼 있어서 하나는 괌에 있고 5개가 본토에 있는데 5개 가운데 하나를 한국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 한국한테 더 부담을 한다면 새로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새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왜 걸리느냐 하면은 우리 말고 아랍에미리트랑 카타르가 사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나라에 먼저 줘야 되겠죠. 아직 거기에 갔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각에서 뭐 사드 한 포대를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우리로 하여금 사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뭐냐?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많이 내라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한국에 내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한미 FTA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끔찍한 협상이다. 끝내고 싶다라는 언론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어제 정치권도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정치권 반응 보시죠. 야간에 기습작전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고 사드 도로 가져가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 이남희 차장,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 이슈는 사드 반대론자의 입지를 좀 더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어서 어제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이 나온 사람은 명쾌하죠. 심상정 후보는 계속 사드 배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거 봐라. 사드 강매 아니냐. 당장 도로 갖다 줘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입장이 나왔고 문재인 후보도 어제 토론회에서 역시 차기 정부에서 협상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와 반면에 안철수 또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1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도 보수 쪽에서 사드를 찬성해왔던 후보들 쪽에서 입장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렸죠. 좀 애매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 차기 정부로 넘겨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상황이 좀 돌아가면 이게 차기 정부에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해결하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선 후보 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죠.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봐라 내가 지금 국회 비준 거치자 그러는 게 그냥 다 예견한 거 한 거 아니냐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사실 토론회에서 우리가 막 감론을 하고 토론하고 저는 이럴 주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미국의 진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뢰했던 트럼프 내용을 가지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 하여금 벌써 우리의 어떤 협상력이나 이게 예를 들어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자 사드 1억 불 이제 하는 것은 10억 달러 하는 것은 아 이게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것을 너무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요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면 정말 제일 첫 번째로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 문제가 불거지면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 누구 다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저 문제는 예전에 광우병 사태보다 더한 문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내가 말한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 문제와 관련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협상에 뭐 실드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미국하고 어떤 식이든지 협상을 해서 가야지.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내 말이 옳니, 네 말이 옳니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드 도입에 찬성했던 후보죠. 이 홍준표 후보가 경북 김천에 가서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만을 다 수용하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은 모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옆집의 총이라도 빌려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만은 제가 수용을 하고 꼭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북한이 이제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는데, 사드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총이나 기관총이 아니라, 이건 방패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관총이나 대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사드의 딜레마에, 지금 미중 간의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이거를 잘하면 벗어날 수 있는 빌미를 트럼프가 준 게 아닌가. 이 지금 1조 원을 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1조 원 내지 않고 사드는 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건 우리가 핵미사일을 가지는 게 최고예요. 그러더니 개발하는 게 안 되니까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해서 기간을 정해서 협상을 하다가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전술핵을 배치하고 갖다 놓고도 계속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철수시키고 안 포기하면은 계속 놔두고 그래서 억지력을 갖는 거거든요. 전술핵을 가져오면 50기 정도만 가져와도 북한의 20기의 핵미사일 얼마든지 억지력이 생기는데 사드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가지고 미중 간에서 우리가 시름시름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드는 가져가시고 전술핵 무기를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하면 완전한 억지력을 가지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왔거든요. 그때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공하면 공짜로 줍니까? 임대료와 지상권을 설정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 일종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건데 그걸 그냥 공짜로 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비용 자체는 이거는 미국에서 국회의 제공하는 비준공익권의 것입니다.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천억. 그죠? 1조 5천억은 전액 미군 부담이고. 자, 저렇게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어왔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거 짚어봐야 될 문제가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네. 김관진 그 실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장악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개포대가 들어오는 거여서 국방부랑 주한미군 간에 결정할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국가 최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수뇌부가 누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보게 되면 또 김 실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중국의 반대에 상관없이 사드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긴급하게 배치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미국의 의사와 또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사드를 둬서 알바키처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이 아마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미국을 갔다 왔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조율해 왔지만 어찌됐든 5월 대선 이후에는 외교 안보 라인이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홍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트럼프가 돈을 지불하라고 하니 차라리 사드를 가져가는 게 낫지도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지금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사드라는 거는 이를테면 전시가 되면 반드시 필요해요. 전쟁이 나면 북한의 핵미사일 나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네. 사드가 활용되는 거는 이미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동을 다 해보고 이게 잘 되는구나 확인까지 하고 철수했다가 북한이 정말 핵 위협을 해서 강력하게 하면 전술핵도 갖다 놓고 사드도 갖다 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전술핵은 억지인데 억지가 실패해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막아야 되니까 사드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시로 갖다 놓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잘만 활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협상력을 높여가지고 뭐 FTA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이나 사드 비용 부담이나 세 개 중에 하나만 얻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역이용하면 우리가 국익에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너무 이미 사드 갖다 놨는데 어떡하냐? 이 실전 배치하고 그다음에 가동 확인하고 다시 철수하면 됩니다. 이틀이면 철수예요. 또 갖다 놓는데 또 이틀이면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기정사실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드 비용을 얘기하면서 FTA 협상까지 같이 걸고 넘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좌절될 경우에 자기네 뜻대로 한국이 내지 않을 경우에 결국엔 또 FTA 협상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협상력을 과연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경제 쪽에서 이제 FTA,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 쪽에서 이제 사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트럼프가 보면 항상 협상술이 보면 경제와 이런 국방 문제를 네. 동시에 들어가서 하여튼 압박을 최대한 높이면서 자기가 얻을 걸 취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수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적으로 그런 많은 것들을 공략을 하려면 결국 해외에서 지금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우리의 어떤 국익을 최소한 지키면서도 트럼프와의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가 강화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결국 이제 우리의 앞으로 새 정부의 외교력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달려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지난 토론에서 보여주는 그런 좀 불안한 모습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새로운 신정부에서 정말 이런 걸 정교하게 접근하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홍현익 위원, 최현수 기자는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